안녕하십니까. 모두들 반갑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3월 31일 3시 35분에 시작하는 타점 매수 24번째 시간 맞이했습니다. 24번째 시간이니까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들릴 거예요. 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네. 자, 타점 매수 24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이 너무 피곤하죠? 많이 피곤할 겁니다. 이란 전쟁의 피곤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 오늘 비상 걸린 장세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왜 비상이 걸렸느냐? 유가는 유가대로 올라가지. 그 다음에 원달러는 원달러대로 또 급등하지.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1536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1450원, 1500원 근처로 가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1536원이면 아악 소리 나오는 거죠. 아악 소리.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4조 원을 기록하면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은 이런 거 싫어해요. 환차선이 나니까 싫어해요. 먹을거리가 많아도 환차선이 나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는 지속되고 있고요. 20조 원 이상을 팔았는데 오늘도 4조 원이니까 24조 원 이상 팔았죠. 불과 10여일 만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이 한 달 동안 매도한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3월 19일부터 매도한 거를 예측을 해봤는데요. 24조. 3월 19일부터. 3월 19일부터 외국인들이 매도한 양만 하루에 2조, 1조 5천 해갖고 계속 나오다가 오늘 4조 2천억까지 하면은 거의 24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네요. 24조 원 정도. 그럼 3월 19일이니까 채 한 달, 반 달도 안 되는. 그럼 한 10여일 정도 되겠네요. 그죠? 10여일 정도 만에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의 불안, 유가가 불안한 것. 원달러 환율보다도 더 큰 거는 유가일 거예요. 유가의 불안입니다. 이란 전쟁이 불러온 파급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고객 예탁금은 그래도 건재한데요. 겁나죠. 고객 예탁금 돈 들고 들어온 분들도 겁납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에 제가 요거 뭘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뭘 하나 가져와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굉장히 나쁘죠. 지금 제가 설명한 24조 원을 매도했다는 데가 여기입니다. 3월 19일. 24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특이한 점. 여기 보면 기관들이 보이죠. 기관들이 그동안은 매수를 안 해줬어요. 얘네들이 매도하면 같이 매도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같이 매도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해서인지 매수세를 금융투자가 보여주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보이시죠? 보여요? 보이면 들려요? 0번 한번 눌러주세요. 0번. 외국인들이 지금 24조 원을 던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걸 받아주고 있고 서포트로 기관들이 지금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이 보여져요. 폭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말이죠. 그 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 시장을 끌고 가는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금융투자가 지금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좀 더 떨어지면 이 금융투자가 활개를 칠게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법인도 지금 매수하는 수준도 양호하고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금융 투자의 움직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수급 현상을 보면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결국은 멈춰야 되는데 멈추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환율. 또 뭐가 필요합니까? 유가. 그 다음에 뭐가 잡혀야 돼요? 이란 전쟁이 잡혀야죠. 이건 뭐 누가 뭐 삼척 정도라도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잡히기 위해서는 매도,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거는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덜 나오거나 하락을 멈추고 반전이 주는, 매수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가 결국 유가라든가, 유가는 뭐에 연동이 됩니까? 이란 전쟁에 연동이 되죠. 트럼프 입방 하나하나에 왔다 갔다 하죠. 유가는. 그거에 따라서 변동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해야 시장은 편안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해야.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처럼 이렇게 뭐 4조 원대가 나온다. 하루아침에. 그러면은 충격을 좀 받는 날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견뎌야 되는 거는, 야, 내가 지금 매도 못했어. 지금이라도 와서 투매를 할까? 그냥 손실 보고 팔아버릴까? 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웬만하면 말리지는 않는데 이런 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게 24일 날 보여줬던 지수예요. 24일. 그때까지는 건강하죠. 아주 탄탄하고 좋았어요. 미국 시장 흘러내려도 얘는 지켜줬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허라 이거 여기까지 내려왔네. 여기까지 잘 지키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네. 여기가 어디예요?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5,00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5,050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네, 5,052까지 만들어놨네요. 5,052포인트. 그래서 이 지지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동안에는 박스권의 중심선에서 놀았거든요. 5,500포인트에서. 3월달 내내 미국 시장 폭락하고 그럴 때도 얘는 여기서 놀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빠지더니 그래도 어제 그제는 다 견딜만 했어요. 근데 오늘 음봉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여기까지 탁 떨어지니까 4조 2천억 원의 매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반발 매수의 영향도 줄어들었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18만 원을 올라섰다면 내용은 달라졌어요. 근데 못 갔어요. 17만 6천 원인가 근처로까지 가다가 밀려버렸어요. 제가 제발 여기까지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왜냐면 그 회기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주가가 돌아서는 그 회기라는 게 있는데 결국 전쟁의 시나리오, 악재성 시나리오를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서지 못했고 결국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제 이 순간 이후가 중요하겠죠. 이 순간 이후. 과연 여기 있는 5,000포인트의 지지선까지도 깰 거냐. 지금 이 넓은 박스권이거든요. 5,000과 6,000의 박스권이거든요. 그 5,500에서 놀다가 5,500에서 놀다가 갑자기 3일 만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거야. 안 떨어질 듯 하다가도 결국은 3일 만에 밀린 거야. 500포인트가 밀린 거지. 500포인트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제 시점이 왔어요. 미국 시장도 이러다가 지지라인, 중기 지지라인 깨니까 맥없이 무너졌거든요. 우리 지수도 이걸 깨트릴 것이냐가 중요해요. 깨트리면 떨어졌다가 올라올 것이니까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될 거냐는 여러분들의 숙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이거 떨어졌다 올라올 거면 내가 떨어질 때 조금 팔았다가 다시 살까? 아니면 그냥 견뎌볼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정리해놓고 현금화를 좀 시켜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게 될 거예요. 만감이 교차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생길 텐데, 제가 볼 때는 요거 정리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보는 것보다는요, 조금 참았다가 반등권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4월 첫 주에 전쟁 시나리오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 트럼프는 믿을 수가 없는데 말이 이랬다 저랬다 갖고서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대통령이 있나 하는 정도로 진짜 욕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래요. 뭐 금방 뭐 이란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몇 주 지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어찌됐든 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면 조금 반영되다가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쪽은 반영이요. 좋은 쪽은 반영이 조금 돼요.
근데 나쁜 쪽은 반영이 많이 돼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속아서 그래요, 이게. 속아서. 자, 어쨌든 그 양반의 그 남이나라 대통령 양반이라고 얘기하기 뭐냐면 양반도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재벌 가문이지만 양반도 아닌 것 같아, 하는 짓 보면은. 아무튼 5,000포인트가 지지를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또한 이란 전쟁에 달려 있어서 제가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란 전쟁과 유가와 환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걸 지지를 한다 안 한다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확답을 드리기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이게 조금 더 무너진다 그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나갈 때가 이제 거의 되지 않았나?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요. 한쪽만 외골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럴 때는. 원래 전쟁은요, 분명히 끝나고 또 반전이 일어나죠. 근데 이 끝나고 반전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회피 자금들이라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이제 회피하는 거거든요. 회피성 자금들이 좀 준비가 돼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할 때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요. 만약에 못 마련했다면 그냥 손가락 빨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번 지수가 우리가 튼튼하게 다른 나라보다도 튼튼하게 잘 지켜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희생자가 있어야 돼. 희생자. 내가 팔면 올라간다. 희생자가 있으면 꼭 붙들고 있으면 안 올라가. 내가 좀 던져줘야 그거 받아먹고 올라오거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개미들이 투매하면 결국은 반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개미들이 투매 안 하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 개미들이 투매 안 해요. 이제 자금이 빵빵하니까 그냥 막 매수해요. 죽으라고 매수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 기관들이 매수를 해줘야죠.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외국인이 줄이거나. 개미들은요, 받아주기만 할 겁니다. 받아주기만 할 거예요. 당분간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받아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전쟁 여하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트럼프 말은 믿지 맙시다.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반응이 오는 거는 호재는 조금만 반영이 되고, 악재는 크게 반영이 되니까 트럼프 말은 믿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버티면요, 조금 밀릴 겁니다. 물론 단기 지지선은 깨는 거예요, 우리는. 단기 지지선은 깨는 건데, 깨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요. 다시 반전이 들어오면서 적어도 오늘 5,050포인트죠. 이 이상권은 가져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팔았다가 잘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050포인트 미하로 내려갔을 때 잘못 팔잖아요. 여기서 한 방에 복구가 됐을 때, 한 방에 반전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 라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매보다는 좀 참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까지 정리가 아직도 안 됐다면 지금은 좀 참는 구간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쉬어간다. 그래, 그런 생각으로 좀 느긋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겠어요. 추가 하락은 염두에 두되 반등이 들어올 때는 빠르게 반등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또 줄 수도 있거든요. 또 기대감도 줄 수 있고요. 기대감, 행복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곤하게 떨어질 때는 조금 참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반등의 탄력이 땅 붙으면서 아까 그 금융투자들 매수가 몇 조 원씩 딱 들어오면서 빵 올라가게 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전략도 이 순간에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종목을 정리하고 이쪽으로 갈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아시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졌잖아요. 1100포인트 깨졌잖아요. 그동안은 여기까지 잘 만들어놨거든요. 미국 시장 떨어지든 뭐 전쟁 나부랑이가 있었든 잘 지켜냈다가 오늘 떨어졌어요. 1050포인트까지 밀렸죠. 이게 지지선이거든요. 다음 지지선이 1000포인트에 있어요. 아마 이 사이에서는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락폭이 좀 컸어요. 코스닥 시장도. 그래서 개미님들의 충격이 좀 컸을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는 지켜줄 것이고 혹시나 떨어진다고 해도 이 라인에서는 못 팔아요. 1000포인트 이하에서는 못 팔아요. 네. 그래서 다시 반전의 기회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코스닥도 코스피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3월 31일 삼성과 하이닉스의 추세 분석이 중요한데요. 왜냐? 이 종목들이 이 시장을 지배하는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돌아서야 지수도 돌아서는 겁니다. 오늘 3전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18만원까지 돌았으면 장세는 바뀐다 그랬는데 못 돌아섰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재료가 충분히 많이 있죠. 재료는 좋아요. 재료는 끝내줘요. 한마디로 우리 끝내주는 따봉이에요. 따봉인데 주가는 못 올라, 떨어져. 왜?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우리 고급방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LPU라고 있어요. GPU. 엔비디아가 개발한 LPU가 있죠. GPU가 있죠. GPU에 여기 메모리 HBM 탑재해 갖고서 이제 상용화가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LPU를 개발을 했어요. 파운드리 가치가 회복되면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에 실적이 확연히 올해 25년 그동안은 적자투성이었다가 25년 완전히 미운오리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가 해달라는 걸 해줬어요. 엔비디아가 간절히 원하던 걸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그록3에 관련된 그록3 LPU가 결국 시장의 패턴을 바꿀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만 알고 계시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니까 지금 요건 제가 장중에 정리해 놓은 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1100만 주를 팔았어요. 1100만 주. 지난번에도 1100만 주, 1200만 주 판 적은 있었어요. 이렇게. 오늘도 1100만 주를 팔았고요. 기관들은 59만 주를 샀어요. 59만 주. 60만 주 정도 샀다는 얘기죠. 기타 법인들이 열심히 사네요. 한 200만 주씩 사네요. 막 죽으라고 사는 것 같은데 기타 법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매매가 맞춰줬어요. 1100만 주를 매도하고 개인들은 900만 주를 매수했고 기관들이 60만 주를 매수하는 과정이 전개가 됐네요.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봐주실까요? 삼성전자.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지난번 이란 전쟁이 나오면서 팡팡 떨어졌던 하락이에요. 3월 3일, 3월 4일. 그리고 3월 5일날 폭등이 일어났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저점을 만든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때도 잠깐 17만원을 하회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렇게 보면은 17만원이 이 종목의 지지선으로 보여요. 누가 봐도 17만원이 지지선으로 보여요. 근데 오늘 종가상으로 깨졌죠. 깨졌습니다. 16만 7,800원이 만들면서 완전히 깨졌어요. 17만원이. 그럼 그 다음 지지선이 여기에 있거든요. 15만원. 과연 여기까지 내려올까?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해. 왜 그러냐면 이 전쟁 여하에 따라서 유가 여하에 따라서 환율 여하에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터닝을 해준다. 터닝을 해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8만원이에요. 왜냐면 이게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항이에요. 이 저항을 돌파하면 이 종목은 갑니다. 이걸 돌파하면. 그럼 나중에 확실한 거를 원하는 분들은 18만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오늘 떨어졌네. 내일도 샀는데 또 떨어졌네.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전환이 되는 자리가 좋다 이거죠. 어제도 그제도 전환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환을 못했죠. 오늘도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17만원이 깨졌죠. 저는 사실은 어제를 타점 매수로 봤습니다. 17만원 사이가 여기가 타점 매수로 봤어요. 타점 매수에서 확 돌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못 돌았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그거는 전쟁의 영향 때문에 약간의 이격이 벌어진 거죠. 원래는 돌아서야 되는 자리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제 예측이 약간 빗나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 종목이 지켜야 되는 17만원 지지선을 못 지켰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싸다는 인식이 생겨요. 싸다는 인식이 생기면 이때부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만 주씩 매수하는 기타 법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이제부터는 개인들도요. 개인들도 900만 주 매수했다 그랬는데 오늘 3월 31일 날 이제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싸? 그래. 내가 여기서 물을 먹어봐야 얼마나 더 물을 먹겠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게 한 10% 정도 떨어졌어요. 더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우량주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싸다는 입장에 개인들은 죽으라고 매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안정될 때까지 계속 매도를 할 거고요. 지금은 50% 이하로 떨어졌죠. 그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반발 매수세가 일어날 때, 오늘도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반발 매수세가 일어날 때, 속이면이 아니고 진짜로 일어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담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떨 필요 없다. 결국 삼성전자가 이 사이에 저점을 만들어 놓고, 즉 17만원과 15만원 사이에 여기 어디에선가, 그게 16만원이 될 수도 있고 16만 5천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 5천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이에 저점을 만들어 놓고 결국 상승 전환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볼게요. 하이닉스 또한 외국인들과 기관들, 외국인들이 죽으라고 매도하고 개인들과 누가 받아요? 누가? 기관들이 개인들과 함께 받습니다. 오늘도 뭐 1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네요. 외국인들이 100만 주 정도씩 매일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는 뭐 사실 비싼 주식이니까 100만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니까 개인들도 뭐 기관들도 한 15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하이닉스도 많이 떨어졌어요. 알게 모르게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110만원 뭐 이렇게 있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80만원대까지 떨어진 거죠. 지금 80만원대까지 8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매수하다가 말아버린 분들은 관리만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3%든 관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랬다가 마이너스 2%인데 그냥 있지 말고 조금 줄였다가 다시 기회를 보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이닉스나 이 삼성전자의 그림을 보면 거의 다 왔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느낌만 갖고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확실한 돌림현상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다음이요. 본방송에서 얘기하는 패턴 공략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급방에서 실전 투자적인 종목들만 구성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지난 3월 24일 날 우리가 무료방송에서 제시한 추천주 먼저 점검을 하는데요. 제가 3월 24일 날 뭐 얘기했냐? 신의 한수, 적토마 조랑말. 맞았을까요? 이런 폭락장에서도 사실 맞았어요. 타점 매수로 23번째 시간에 전해드린 종목 바로 대우건설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만 얘기한 것 같아요. 매수해서 수익 매도해라. 매수해서 수익 매도해라. 싼 가격 매수하면 성공하는 종목이다. 적토마, 조랑말. 고급방에는 그냥 조랑말 빼버렸어요. 그냥 적토마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매매를 하다가 오늘 마지막 종목 완매도를 갖다가 시도를 했는데요. 그 문자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얘가 떨어지면 50% 반락이 14,200원이고 33% 반락이 16,000원 50원이니까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요 15,000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했어요. 이날이었죠? 15,000원 사이에서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매수했어요. 매수한 이후부터 계속 수익률이 나왔어요. 4848로 해갖고 결국 17,500원 선까지 매도를 할 수 있었어요. 15,000원 초반에 사서 16,000원에 산 적도 있었고요. 4848 반복 매매로 계속 수익률을 줬어요. 맞습니까? 맞으면 0번 눌러주세요. 이때 이후로 100% 이상 수익률을 안겨준 이후로 적토마 조랑, 이때도 적토마 조랑 말이었어요. 이때도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안겨드렸고 지수가 폭락하는 이 와중에도 수익률을 안겨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대우건설이었어요. 잘 맞아 떨어졌죠. 아무튼 타점 매수가 또 그만한 영향력이 있고 또 그만한 수익도 잘 안겨줬어요. 그래서 오늘 완매도한 거는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었고 다시 원래는 여기까지도 넘어가야 되는데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다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매수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현금을 확보하고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무리 악장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준 한 5일 동안 돈을 벌어준 것 같아요. 계속 적중률 맞추면서 5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준 종목이 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대주전자가 계속 우리 고급방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공유를 해드렸지만 계속 대주전자가 수익률을 안겨준 그런 케이스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폭락장이라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 자신만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보는 그런 전략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신의 한수 타점 매수 24번째 시간입니다. 뭘 가져왔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시장이 폭락할 땐 시점에 맞춰서, 이게 중요합니다. 시점에 맞춰서예요. 시장 핵심주를 매수하라. 이거 누가 여기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시장이 폭락할 땐 시점 맞춰서 시장의 핵심주를 매수하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뭐가 올라가야 돼요?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무엇이 올라가야 됩니까? 딱 하나 기억날걸? 맞아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죠. 자, 여기다가 제가 기호에 맞게 단기, 스윙, 단중기를 해놨어요. 네. 단기도 좋고, 스윙도 좋고, 단중기도 좋다. 시장을, 즉, 견인할 종목을 하라 이거죠. 시장 핵심주. 대한민국 1등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에? 단타도 나오고, 단기도 나오고, 스윙도 나오니까 이 종목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동안에는 뭐 대우건설 이런 걸로 수익률을 갖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압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시장의 핵심, 시장을 일으킬 종목을 하라 이거지.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떨어졌어요. 17만원 선, 이 빨간 라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하로 내려왔죠. 자, 지지선이 17만원과 15만원에 있어요. 17만원과 15만원에 있어요. 요 사이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자리입니다. 저번에도 대우건설 16,000원과 14,550, 요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15,000원에 매수해서 수익을 본 거죠. 얘도 여기와 여기 사이가 매수 자리입니다. 이게 지지선이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는데 얼마에 매수할까? 왜냐면 지금 전쟁의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얼마라고 제가 딱 꼬집어 얘기는 못해요. 다른 때 같으면 얘기를 할 거야. 한 16만원 선이면 적당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전쟁통이잖아요. 전쟁통에는 이렇게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호가귀신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지. 제가 호가귀신인데 호가를 맞추기는 어렵다는 거지. 전쟁의 변동성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요 사이에서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이 종목의 목표치는 19만원. 여기. 일단 1차적인 저항이 18만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야. 18만원까지만 올라오면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1차 목표치 19만원, 20만원, 그 다음에 22만원, 21만원 이걸 돌파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요 라인, 요 사이 17만원 이하 15만원 사이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다만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언제 매수하라? 돌아설 때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근데 돌아설 때 한 방에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한 방 매수 안 돼요? 그게 돌아서다가 오늘처럼 쏘기명이 줄 수도 있어요. 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한 방에, 이거 운영자님이 꼭 써주셔야 돼. 한 방 매수 안 되고 돌아서다가 쏘기명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서는 시점을 이용해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라. 나누어서. 나누어서. 요 사이에서 돌아서는 시점마다 나누어서 매수를 하다 보면 한 두세 번 정도면 될 거예요. 한 방 매수 안 되고 나누어서 매수를 해라. 그게 평단가가 한 예를 들어서 16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괄목할 만한 수익률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즉 떨어질 때 매수하지 말고 돌아설 때 매수를 해라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타점 매수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장 기운들 내시고 파이팅 합니다. 분명히 4월달에는 좋은 소식이 들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도 많이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 빵빵 가지시고요. 2차전지도 가죠. 지수가 돌아서야지 같이 가는 거예요. 2차전지도 지수가 돌아서야 같이 가는 거예요. 파이팅! 2차전지도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녹화 중지합니다. 2차 전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예. 단기적으로 그냥 지수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네. 녹화 중지합니다. 무섭죠, 무서워, 지금.